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18학번, DDSC에서는 앱 제너럴 담당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백엔드 개발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있는 락과 트랜잭션에 관련된 개념을 TTS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트랜잭션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트랜잭션의 특성과 락의 종류 예시들과 설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락이랑 하부터에서 보는 락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 열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이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도 데이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막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락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락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오염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시청 시스템에서 한 명만 정보를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버튼을 눌렀으면 성공은 한 명만 돼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DBM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이 트랜잭션의 처리의 순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트랜잭션을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 트랜잭션이란 데이터베이스에 나누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처리 단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유선 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사한 시스템이란 트랜잭션이 성공과 실패가 분명하고 상호 독립적이면서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트랜잭션은 일련의 일들을 하나의 일로서 결합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n개의 일들 중에서 한 개의 일이라도 실패를 한다면 철회, 롤백이 되고 n개의 일들이 모두 성공해야 적용이 돼서 커밋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과정은 계좌이체에 관련된 과정인데요. 계좌이체 예를 들어서 이체 자체를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통장 잔고가 30만 원 이상인지 먼저 예를 들어서 개인은 계좌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B는 계좌에 50만 원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A가 B에게 30만 원을 이체할 경우 이 이체 행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잭션의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A 통장 잔고가 30만 원 이상인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의 잔고를 70만 원,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B의 잔고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8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트랜잭션 단위 자신의 각각의 개별적인 연산을 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A의 잔고가 30만 원 이상인지를 조회하고 A의 잔고를 70만 원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작업이 중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의 잔고는 이체되고 남은 70만 원이 되지만 B의 잔고에는 B의 잔고를 80만 원, 즉 50만 원 더하기 30만 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처음 가정한 상황대로 B의 잔고가 50만 원이라면 A의 30만 원은 증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작업을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커밋을 수행하고 작업을 완료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은 작업을 하기 전 상황을 되돌리는 롤백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작업이 1, 2, 3이 있는데 트랜잭션을 통해서 쭉 나아가다 오류가 발생하면 롤백을 하고 커밋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트랜잭션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를 ACID라고 부릅니다. 어터니시티는 원자성이라고 부르고 컨시스텐시는 일관성,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독립성, 마지막으로 지속성을 듀라빌리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자성 같은 경우는 한 트랜잭션은 항상 커밋 혹은 롤백이 되어야 한다는 특성입니다. 예시를 은행권으로 한번 들어보면 A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일과 B의 계좌에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봅시다. 원자성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한 고객이 A 계좌에서 출금을 하고 B 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A 계좌에서 출금한 돈은 이 무의 형태로 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일정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롤백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두 가지 모두가 만족해야 커밋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처리 전과 후의 디바이스 상태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동일한다는 것인데요. 예시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이 있는 고객들만 추가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만약에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쿼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쿼리를 통해서 이름이 없는 고객 또한 초과될 수 있다면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상태를, 즉 제약 조건을 무시한 트랜잭션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름이 없는 고객이 추가되었다면 추가되기 전에 처리했던 일들 또한 적용되지 않게 롤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있다면 각각의 트랜잭션은 침범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은행권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의 계좌에 10,000원이 있고 B의 계좌에 10,000원이 있고 C의 계좌에 10,000원을 이제 동시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독립성을 잘 지킨 트랜잭션이라면 B 계좌에 10,000,000원을 보내고 A 계좌의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C 계좌로 10,000원을 보내다가 잔액 부족으로 송금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트랜잭션이라면 A 계좌가 10,000원인 상태에서 B 계좌로 10,000원, C 계좌로 10,000원을 보내게 되어 최종적으로 A 계좌에는 마이너스 10,000원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존재한다고 보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보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똑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동시에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처리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지속성, 듀라빌리티입니다. 트랜잭션이 성공했다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현에서 하드디스크에 로그를 남겨놓고 장애가 발생 시 로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LMS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체크가 안 됐다 하는 것들에서 교수님들이 로그를 보고 강의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이런 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락은 shared 공유 락과 그리고 베타 exclusive 락이 있습니다. 공유 락은 다른 말로 read 락이라고 부르며 즉 읽기를 말하고 그리고 베타 락은 write 락, 그래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유 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되는 락으로 공유 락은 공유 락끼리 동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읽는 것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트랜잭션의 shared 락을 허용하지만 exclusive 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MySQL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앱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커넥션이 필요해서 이 두 개를 띄워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shared 락 같은 경우는 select절 뒤에 보시면은 for share가 있습니다. 여기 ID 1 다음에 for share가 있죠. 그래서 이 for share를 명령해서 락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락의 여부는 아래에 있는 쿼리,
즉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한 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select 보시면 뒤에 보면 락 made의 다음에 나와 있는 S 표시가 shared 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xclusive 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xclusive 락은 데이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exclusive 락 같은 경우는 해제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은 읽기를 포함해서 해당 리소스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락은 다른 트랜잭션이 투행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하여 함께 락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exclusive 락 같은 경우는 select절 뒤에 for update가 있어서 이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락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 쿼리를 보시면은 락 언더바 메이드의 S 표시가 이거를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가 아마 익스클루시브 락인데 제가 S 표시가 아니고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서로 같은 shared 락이 걸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예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는 다 shared 락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 커밋 될 때까지 이 오른쪽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락 wait time out exceed 다 있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 보고 계신데 오른쪽 업데이트는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서로 다른 공유 shared 락이 걸린 행을 또 업데이트 하면은 만약에 서로 락을 합득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은 이제 오른쪽이 커밋 되기를 기다리고 반대로 오른쪽은 왼쪽이 커밋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인풋 셋 밸류 100이 돼 있고 쿼리가 오케이 돼 있고 로우 매치드가 돼 있지만 옆에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유 락이 걸렸을 때는 오른쪽에 이제 데드락을 감지해서 이제 롤백을 시키면서 왼쪽에 락을 획득한다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업데이트, 쿼리 오케이, 로우 매치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업데이트, 인풋 나온 다음에 에러가 뜨죠. 데드락이 파운드 됐다 라고 뜹니다. 여기는 락이 걸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공유 락을 걸 다음에 행을 업데이트 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공유 락을 걸었어도 다른 쪽이 커밋 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가 발생한 경우는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업데이트 인풋 셋 밸류 3이라 되어 있는데 옆에 거드는 MySQL 다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행에 이제 exclusive 락을 걸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먼저 exclusive 락을 설정한 트랜지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MySQL 같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MySQL 다음에 select from input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exclusive 락 걸린 행을 읽었을 때는 이제 exclusive 락을 걸었다고 공유 락이 아닌 select 인기는 일반적으로 잠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QL 다음에 MySQL 다음에는 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위에 보시면 select from input where id 1 for update 돼 있고 오른쪽은 select 별표 from input where id 1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잠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락의 설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 세션만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을 올릴 때 주요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범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제 파일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기준으로 락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제 별로 다 사용하지 않는데
실제 데이터가 쓰여지는 이제 물리적 저장소에다가 락을 거는 것입니다. 테이블 범위의 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테이블에다가 이제 락을 거는 것인데요. DDL이라고 해서 create, alter, drop 같은 구문과 함께 사용되고 DDL 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SQL하고 select from info 테이블에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러가 발생했다 뜨고 테이블이 was locked with a read lock and cannot be updated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테이블 락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일의 일부인 페이지와 블록 위주로 설정하는 락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에다 잘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럼 범위의 락 같은 경우는 SQL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이 락을 갖다 가져왔습니다. 네, 락 설정 및 해제의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 범위의 락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제 record 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개의 행을 기준으로 락을 설정해서 이제 DML이라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는 에 대한 락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갖다가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shared 락 같은 경우는 이제 select from user where id는 19 for share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두 번째 셀에서 같은 로우 id는 19에 대해서 share 잠금을 요청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같은 로우 id는 19에 대해서 write 잠금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이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id가 20인 행위에 대해서 잠금 요청을 하면은 이제 모두 성공적으로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오른쪽처럼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exclusive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가 19인 이제 행에 대해서 exclusive 락을 얻는데 다른 세션에서는 id가 19인 로우에 대해서 for share for update로 로우 락을 요청하면은 이제 모든 종류의 요청이 대기하게 됩니다. 노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제 익스프레시브 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D for update랑 ID for share가 있는 것을 보아 성공적으로 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